635번 볼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를 찍었고 거기에서 X축에 평행하게 그렸고 근데 이 Q라는 점은 다시 이 직선 위에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나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했어. 그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최소값이라는 키워드를 본다면 뭘 생각을 하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이 PQ의 길이를 어떤 2차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2차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PQ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서 힌트로 주고 있는 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는 게 또 힌트인 것 같아. 그럼 우선은 이 X축에 평행하다라는 얘기 자체가 점 P의 무슨 좌표? Y 좌표와 그 다음에 점 Q의 Y 좌표가 서로 일치한다 라는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를 A로 두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P를 A로 두는 게 편할 것 같아. 이왕이면 2차 함수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나중에 식을 좀 표현을 할 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 P의 X좌표를 A라고 둔다면 점 P의 Y좌표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A,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점 P의 Y좌표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지금 문제 푸는 순서야. 일단 점 P의 X좌표를 A라고 두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순서야. 그러면 점 P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은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점 P의 Y좌표까지 구해. 그러면 여기 부분이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결국 점 P의 Y좌표와 점 Q의 Y좌표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 점 Q의 Y좌표를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 PQ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면 결국 이 Q의 X좌표를 알아야 얘네 둘의 길이를 빼서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네 번째, 여기 Q의 X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Q라는 애는 누구 위를 지나고 있어? Y는 X-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1은 X-1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주면 되고 X제곱 플러스 2는 X니까 이 Q의 X좌표가 X제곱이나 A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PQ의 X좌표도 알았고 따라서 PQ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Q의 X좌표에서 누구 좌표를 빼주면 돼? 그렇지. P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네요. Y좌표란다. X좌표. 그러면 Q의 X좌표 A제곱 플러스 2에서 A를 빼주게 되면 어떤 식이 나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A에 대한 식이 나오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F를 FA라고 놔. 뭘? PQ를 FA라고 놓은 거야. FA는 PQ의 길이. 그러면 얘가 이제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표준형으로 다시 고쳐주게 된다면 A-2분의 1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니까 4분의 7이 생기겠네. 이렇게 해서 표준형을 바꿔줬고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져? 최대값 4분의 7을 갖겠네요. 따라서 이게 바로 PQ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Q분의 P라고 정하기로 했거든 문제에서. 여기 보면 Q분의 P라고 하기로 했어. 따라서 Q분의 P는 4분의 7. 답은 4 더하기 7이 돼서 11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풀이가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너네가 이 생각을 못했으면 이렇게 점 P와 Q를 나타낼 수 없었다고 라면 좀 어렵게 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PQ를 식으로 세워주면 되겠다. 자, 다음 문제. 그 다음에 636번은
모양이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AB의 길이는 5래.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7이라고 주어져 있고 어디가 똑같냐면 AP, 그 다음에 BQ, 그 다음에 CR, 그 다음에 DS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이 최소값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뭘 해야 되겠구나. 사각형 PQRS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이거를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잡아야 되겠다는 거야. 자, 그럼 해보자.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다 길이가 같다는 거 줬다는 거는 여길 그냥 x라고 두라는 뜻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x라고 바꿔버려. 그러면 얘는 5니까 여기는 5-x가 될 거고 여기는 7-x가 될 거고 여긴 다시 5-x, 여긴 다시 7-x가 될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사각형 색칠한 부분이 PQRS잖아. 나는 그러면 이 PQRS를 넓이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찾아서 뭐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넓이에서 각각의 지금 비어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빼주면 되지 않겠냐. 그럼 나머지 여기 가운데 부분, 색칠한 부분이 나오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APS, 여기 지금 이 넓이는 QCR, 여기 넓이랑 똑같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1번이라고 표시할게. 그 다음에 여기 PQB, 그 다음에 여기 DSR, 여기 부분을 2번이라고 표시한다면 이 부분은 1번이 몇 개? 1번이 2개. 그 다음에 2번은 몇 개? 2번도 2개 해서 이렇게 2개씩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은 다 세웠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각형 PQRS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ABCD가 5 곱하기 7이지. 이건 35네 넓이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빼기 그 다음에 1번의 넓이가 2개거든. 근데 1번의 넓이라는 거는 뭐냐면 1번의 넓이는 7-x에다가 x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니까. 그래서 2분의 1x에 7-x. 그 다음에 2번의 넓이는 여기 밑변 s, 높이 5-x니까 5-x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1 x에 5-x 하고 그것들이 몇 개? 2개씩 있겠다. 요거 계산해주면 되고 5, 7에 35 해준 다음에 2는 약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 가운데 있는 거 계산하면 7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제곱은 밑으로 35 하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 그럼 이제 이 PQRS의 넓이라는 거를 또 뭐라고 두면 되겠어? fx라고 두자. 그러면 문제가 따라서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이거네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또 바꿔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35 그러면 얘 반 나누고 제곱이니까 얼마 추가해? 9 추가하고 마이너스 9 그러면 2 x-3의 제곱 9, 2, 18 그러면 17만 남아요. 해서 얘는 무슨 뜻이야? x는 3에서 최소값 17을 가지니 따라서 사각형의 가장 작은 값은 17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아마 다들 잘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보자. 각 A가 90도이고 AB가 6인 직각이되면 사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여기 6, 여기 6 이렇게 표시해놓고 변 AB 위에 한 점 B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BC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고 BC에 평행하다고 했고 그 다음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 다음 PQC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PQCR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뭐 해라? 사각형 PQCR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떤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기억나냐 얘들아? 직각 여기 45도 45도일 때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이거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6이니까 1대 1대 루트 2 해준다면 여기 6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도 알 수 있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도 45도거든. 근데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도 45도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삼각형 BQP도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45도도 되겠네. 여기도 45도겠네. 그러면 삼각형 APR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변의 길이를 찾아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사다리꼴 같이 생긴 요거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변의 길이를 정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를 이제 x라고 두자 이거야. 그럼 여기도 뭐라고 하면 돼? 여기도 x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 지금 이 지금 직각 삼각형은 이등변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이용해 준다면 이 부분은 루트 2x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위에 있는 걸 본다면 A, B는 전체 6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 마이너스 루트 2x. 그러면 얘도 6 마이너스 루트 2x가 될 것이고 얘는 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몇 배 해줄 거야? 이렇게 루트 2배 해주면 돼. 그럼 얘는 6 루트 2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6 루트 2에서 x 빼주면 되니까 6 루트 2 마이너스 x가 되겠다 이거야. 그럼 이제 다 구했어. 왜냐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다 구했어. 사각형 PQCR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아랫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그 다음에 높이 PQ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 문제고 그럼 여기서 QC 찾아봅시다. 6 루트 2 마이너스 x 더하기 PR은 6 루트 2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PQ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돼. 그러면 얘 계산해 보면 12 루트 2 마이너스 3x에 여기 2분의 1 x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럼 다 구했어? 이제 PQCR의 넓이를 또 뭐라거나 fx라고 놓자 이거야. 그렇게 되면 따라서 fx는 2분의 1 x에 12 루트 2 마이너스 3x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다?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 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거 2분의 1 전개해서 써본다면 6 루트 2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에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얘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떤 모양 나오냐면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그래서 최대값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이제 1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계산하는 법 알려줬어.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 요거 말고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프 이용해서 하는 거 있었지. 그래프의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쉽다고 했거든. 봐봐, 선생님 적어놨어. 언제 이용하는 거냐면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번거로울 텐데 지금 이 식이야말로 표준형으로 바꾸기 좀 번거로워 보이잖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 또 언제 우리가 또 사용하기 편하냐면 이런 식으로 딱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모형 있지. 또 딱 인수분해 되어 있는 모형. 인수분해 되어 있어서 뭐를 찾기가 편할 때 그 2차 방정식 근을 찾기 쉬울 때 근을 찾는다는 건 결국 x축과의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찾기가 쉬울 때는 우리가 바로 그림을 그려서 x축 그려주고 여기 0,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값 찾으면 얼마입니까? 4루트 2지. 그리고 위로 블록으로 그림 그려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딱 축은 이 가운데잖아. 그럼 4루트 2와 0 가운데 얼마야?
2루트 2죠. 그래서 2루트 2일 때 여기서 최대값 찾아주면 돼. 그럼 어디다가 2루트 2 대입할 거야? F에다가 2루트 2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여기다가 2루트 2 계산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무슨 값이 나오냐면 1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x는 2루트 2일 때 최대값 12를 갖는다 라고 해주면 더 편하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직각삼각형임을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였지 않았나 라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 638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gx와 일치했다라는 거는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gx의 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gx라는 거는 p만큼 이동했어? 그럼 x-p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이라는 이 gx의 식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어떤 게 있어.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도 있고 y절편도 있는 그런 고정된 직선인데 걔가 fx랑 gx에서 그래프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대. 그랬을 때 내 교점의 x좌표가 합이 9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약간 이 문제 상황이 너무 줄글로만 되어 있으니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x축, y축 그려놨고 거기에서 y는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꼭지점이 0,0인 애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fx는 x제곱, 꼭지점은 원점. 그 다음에 얘를 p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뭐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문제에 나와 있죠. p가 양수라고 했으니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했을 거야.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이 똑같은 애가 평행 이동한 거니까 똑같은 폭을 가진 채로 x축과 접하게 이렇게 그렸어. 얘가 이제 fx는 gx가 되겠고요. x-p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 좌표는 p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려야 되는 거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도 그려야 되지. 그래서 걔도 그릴 거거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y절편 1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완만한 그런 친구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써볼게. 이런 애를 그려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와. 그럼 이 교점을 각각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여기를 x1, 여기는 x2, 여기는 x3, 여기는 x4라고 해본다면 너네가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선생님이 잠깐 이거 지워볼게. 잠깐 이렇게 지워본다면 x1이랑 x2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렇지. 이 파란색과 그 다음에 여기 fx와의 교점이니까 이 fx와 파란선과의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근이 x1이랑 x2라는 뜻이야. 자, 다시 돌아와 그러면. 자, 다시 봐봐. 무슨 뜻이라고? 여기 파란 선이 지금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x1과 그 다음에 x2가 의미하는 것은 2분의 1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fx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다 이거죠. 이거의 근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x3와 x4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거는 또 헷갈리면 좀 살짝 지워볼게. 이거 살짝 지워보면 여기 gx와 그 다음에 파란색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걔네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애라는 거야.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여기 gx의 근이다. 그럼 이제 근 했는데 문제에서 합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건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 아,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문제를 풀어보면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 요거 연립한 거야. 근데 fx가 x제곱이었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여기서의 지금 두 근이 x1, x2라고 둔 거예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1 더하기 x2는 얼마? 2분의 1이겠네. 그 다음 하나 더. 누구랑 누구랑 할 거야? gx랑 2분의 1 x 플러스 1이랑 할 거야. 근데 gx 우리 전개한 걸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0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4px 하고 얘 먼저 쓸게. 마이너스 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로 묶어주자. 그러면 4p 플러스 1x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x3, x4라고 하자. 그래서 x3 더하기 x4는 얼마? 근과 계수 2분의 4p 플러스 1이다가 된 거고 문제에서 네 교점의 합이 9라고 했으니 따라서 세 번째 네 교점의 합이 9이므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4 다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4p 더하기 1인데 걔가 9야 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 이거 풀어주면 2분의 양변에 2 곱해버릴까? 그러면 4p 플러스 2는 9, 28 따라서 p는 4, 4, 16이니까 이렇게 p 4 구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냥 p만 구하는 게 답이네? 그래서 요게 답이다.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인 것 같아?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였을 것 같아. 여기서 gx를 너네가 쓸 수 있었냐? 쓸 수 있었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를 너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 문제를 과연 이해를 했는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이해를 했으면 거기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좀 나름 깔끔하면서 개념이 꽉꽉 차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나. 다음 문제. 자, 639번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갑은 1차항을 잘못 봤대. 갑은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고 그 다음에 을은 상수항을 잘못 봤고 근데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했고 그러면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으면 갑은 뭘 잘 본 거야? 일단 상수항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야. 너네가 이렇게 잘못 본 문제는 제대로 본 걸 체크를 해줘야 되고 상수항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봐봐. 이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이 바로 뭐랑 똑같냐면 x축과의 교점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넌 여기서 얘네가 잘못 구한 애들이 결국 얘가 생각했을 때 근이었던 거고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는 얘기는 두 근의 곱을 제대로 봤다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을은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뭐는 제대로 본 거야? 그렇지. x의 개수는 제대로 본 거다. 그럼 x의 개수를 제대로 봤다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제대로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봤는데 첫 번째 일단 y는 fx에서 교점을 마3과 8을 구해놨잖아. 그럼 얘는 근이 마3과 8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x를 이렇게 본 거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8.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38에 24라고 본 거고 제대로 본 건 두 근의 곱 부분이니 여기서 얘만 체크를 해서 떼어오면 되겠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x를 이제 식으로 써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gx라는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점이 나와 있지 않음. 하지만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 항상 너네가 2차 함수 생각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대칭성 꼭 잊지 말아야 돼. 2차 함수 대칭성에 의한다면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지고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항상 어때? 여기 수직인 걸 그린다면 항상 두 개의 길이가요. 같아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할 거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마7과 마3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G 마7은 G 마3이라는 걸 알려줬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낼 수 있냐면 GX의 축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야. 딱 가운데죠, 축은. 마7과 마3의 딱 가운데니 우리 딱 가운데 어떻게 구해? 마7과 마3의 가운데는 우리가 중점이라고 불러요.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줘. 그럼 마10을 2로 나눠주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축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자, 결국 꼭지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gx는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 하지만 꼭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5, 뭐 k 있니? 없지. k 이렇게 둘 수 있고, 이걸 통해서 gx를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k라고 두고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5의 10 플러스 x 플러스 5, 25 더하기 k라고 쓸 수 있으니까 제대로 본 a를 찾을 수 있겠다는 거야. 따라서 a는 10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러면 문제에서 뭐 가라고 했어?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10x-2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10,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4.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이니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24 곱해서 답은 240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꼭지점,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5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지금 여기 표준형으로 식 세웠잖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 축의 방정식. 그럼 너네가 축의 방정식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참고사항으로 한 번만 적어줄게. 한 번만이 아니라 선생님 계속 적었던 것 같아.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었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외워주면 편하거든.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이용한다면 문제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a는 5가 아니고 마이너스 5죠. a는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기. 그래서 이 문제도 나름 괜찮았다. 일단 두근의 곱하고 두근의 합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근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x축과 교점이 안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두 근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차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축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선생님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거든. 1등급 문제 중에서. 일단 이 차항의 개수가 1인 개가 있고 걔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함수가 있는데 또 kx 플러스 5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끊어주고, 축이 직선 이거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주어진 거지. 그랬을 때 알파 베타 뺀 게 요거다. 그러면은 일단 그림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여긴데 걔가 y는 k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런다면 이 꼭지점이 조금 이동시켜. 자, 이렇게 하면 꼭지점 2가 될 거고, 여기서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애가 뭐 했냐면 y는 kx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이런 애가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 그래서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가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y는 kx 플러스 5.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를 하나는 알파, 여기 있는 좌표를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했고, 여기서 또 축의 방정식까지 주어진 거지. 요렇게 해서 꼭지점을 지나는 요거 축을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선 여기가 알파와 베타는 누구의 근이냐면 얘네들은 2차 함수 fx와 그다음에 kx 플러스 5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인데 우리 이거의 근. 근데 여기서 fx를 우리가 안 정했으니까 fx를 좀 정했으면 좋겠거든. 이 창의 개수가 1이라는 것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fx랑 kx 플러스 5를 연립을 하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kx 플러스 5가 되고, 요거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kx,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모양이 좀 눈에 보이니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두 근의 합 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걸 통해서 축의 방정식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는데 그 자리다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적었는데, 그러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잖아.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뭘 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쨌든 축의 방정식을 여기서도 하나 더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서의 축의 방정식도 하나 구해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거의 축의 방정식은 누구랑 일치할 거냐면 방금 구한 이 축의 방정식이랑 일치하지 않을까. 기억과 니은은 일치하지 않을까 이거고. 그럼 기억에서 축의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네요. 따라서 두 번째 축의 방정식이 일치한다는 것으로 마이너스 2분의 a와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식은 k만 남게 돼요. 그쵸?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이라 정말 다행히도 마이너스 2분의 a가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k는 4분의 1이니까 k는 얼마면 돼? 2분의 1이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되겠다는 거지. 그럼 다행이야. 이제 k는 구했고 이제 어떤 힌트를 이용해야 될 것 같냐면 알파 베타는 했으니까 여기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자. 2분의 1 x라고 바꾸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 볼 건데 방금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잖아. 근데 2분의 k가 그냥 4분의 1이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a로 바뀌거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세 번째, 지금 이 꼭지 fx라고 하자.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꼭지점의 y 좌표는 kx, 즉 2분의 1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는 2분의 1 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갖다가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거를 y는 2분의 1 x 위에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결국 원래는 fx 위에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 따라서 f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을 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a다 이용할 거거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게. fx가 여기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를. 그러면은 4분의 a 제곱 하고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걔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a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면 돼. 그럼 b를 나타낼 수 있거든. 따라서 계산해 주면은 얘가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a 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분의 a니까 b를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모든 식을 다 a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따라서 fx라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제곱 더하기 ax에다가 원래 여기는 b자리였잖아. 근데 b 대신에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써주면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위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야 했던 길은 알파랑 베타를 빼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이 필요하냐면 이 식이 사실은 필요했어. 왜냐면 알파랑 베타를 빼기 위해선 여기서 근과 계수를 이용했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누구랑 연립을 할 거냐면 자, 네 번째 주어진 fx와 우리가 구한 fx와 2분의 1 x 플러스 5를 연립할 거야. 아까 전에 얘가 k였으니까 얘가 2분의 1 x 플러스 5였던 거잖아. 그럼 걔네를 연립하게 된다면 알파와 베타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고 이렇게 쓸게 너네 헷갈리니까 y는 fx와 y는 2분의 1 x 플러스 5를 다시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가 2분의 1 x 더하기 5니까 다시 이항을 시켜주면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5는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분수가 거슬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곱해주면은 너네가 보기 더 편할 거야. 4x제곱. 근데 어차피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치?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절대값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식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해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5 계산해 줄게.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 4, 20 이렇게 되어서 진짜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a제곱이 전부 다 사라진다. 그래서 4분의 1이랑 20만 더해주면 돼. 그럼 4분의 1 더하기 4분의 80 해서 4분의 81 나오고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었던 거잖아. 따라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9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2 더하기 9가 답이 되어서 11이 돼. 그래서 얘는 조금 까다로운 게 선생님은 이걸 미리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너네가 만약에 이거 문제를 처음 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114쪽의 그 좁은 공간에 너가 쓸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너네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그 책의 좁은 공간에다 하지 말고 A4 큰 용지 가지고 와서 빈 종이에다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는 그러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너네가 해야 할 일은 A4에다가 한 번 더 크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 이런저런 생각을 써가면서 이럴 땐 여기다 대입하고 이럴 땐 이 조건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큰 종이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어려웠다. 자, 다음 문제. 641번은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너네가 한번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 A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럴 때는 우리가 좌표를 놔야 하는데 정말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좌표를 알려주고 있으니 그거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 좌표가 지금 A야. 그 다음에 FA라고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A, 거기다가 A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고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레라고 한다면 D에 둘레라고 한다면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 더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가로 길이라는 건 AD 길이와 세로 길이 AB 길이 해서 2배 해주면 되고 여기서 그럼 AD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만 D라는 게요. 마이너스 A, 어쩌고야. 근데 마이너스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직사각형인데 여기서 축이 지금 Y축이니까 좌우가 대칭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여기서 AD의 길이는 어디다 적지? 어디다 적을까? AD는 2A. A랑 A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A, B의 길이는 여기서 주의할 점. A제곱 마이너스 7이 음수다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돼. 해서 2a제곱 플러스 5에서 얘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되고 계산해서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대입해서 문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AD 2A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 하고 여기 곱하기 2 했어.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전개 일단 하면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어서 A제곱 여기서 4가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A 하고 플러스 4 그거 얼마 추가해야 돼? 반 나누고 제곱이니까 반 나누고 제곱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빼기 9분의 1 해서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 요거 곱해서 밖으로 나갈게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하면은 3분의 2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 뒤에는 별로 안 궁금하지 않아? 여기는 안 궁금해. 왜냐면 문제에서 A가 되는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는 값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최대값이 되게 하는 A의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 그래서 이거는 별로 안 어려웠다. 너네가 해야 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 642번에 1번은 아마 했을 것 같아. 1번은 다항식 이거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라고 했으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3x 세제곱 더하기 4x 더했으니까 5x가 되겠지. 플러스 11 이런 식이 있는데 걔를 누구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대. 그랬더니 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가 뭐가 나왔냐면 5x 플러스 a가 나왔다 이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에 나눗셈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 얘들아? 빨리 생각해봐. 다항식에 나눗셈 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기본은 직접 나누기야. 잘 안 되면 직접 나누기 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립제법. 그 다음에 아이고 글씨 왜 이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머지 정리. 혹은 인수분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을 나눗셈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하거든.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건데 나머지만 구할 때도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나머지 정리는 또 할 수 없겠다. 인수분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뭐야? 방법은 직접 나누기밖에는 없었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해주면 3x 세제곱 하고 여기 2차 없으니까 이렇게 써.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얼마 필요해? 3. 3x 필요하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두 개를 빼주면 없어지고 3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1. 그 다음에 3.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두 개를 또 빼주세요. 그럼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5x에 플러스 8. 그래서 a는 얼마다? 8. 그래서 이렇게 1번은 이런 문제야. 다항식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볼게. 2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근이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근을 갖는다. 이거 무슨 문제지 그러면? 어떤 유형이라고 했어? 근의 위치 문제. 근의 위치는 몇 가지 딱 판단하자? 세 가지. 판별식,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모르겠지. 판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축의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만 너네가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이게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걸 좀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다 대입을 해서 써볼게. 그러면 3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1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mx 제곱은요. 길어. 근데 이거 보니까 공식 곱셈공식 생각나잖아. 공식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1. 그러면은 계산하기 훨씬 편해졌어요. 3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mx 제곱은요. 3x 세제곱 사라지네? 아, 드디어 2차 방정식이 나왔구나. 뭐야, 8인가? 응. 그럼 이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어. 그냥 정수라고만 알려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축의 위치나 함수값을 판단할 때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함수값은 특히나 더. 축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함수값은 특히나 더 중요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래서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니까 m이 양수일 때와 m이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 그럼 일단 m이 양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m이 양수일 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x축이 아니고 x축 맞구나. x축하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 그려줄 건데 여기에서 2보다 작은 한 근과 2보다 큰 근이면 여기가 2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2를 표시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y는 fx라고 보자 이거야. 누가 fx냐면 얘가 fx예요.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야 되냐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뭐 하자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8에 32m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판별식 할 필요 없구나. 쏘리. 왜냐면 이 문제는 2보다 작은 한근과 2보다 큰 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 거거든. 두 근 사이에 존재할 때는 굳이 판별식 사용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두 근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판별식과 축의 위치는 판단 안 해도 되고 함수값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f에다 2를 대입했을 때 걔가 0보다 작아요만 판단해주면 돼. 그럼 2를 대입을 할게. 4m 플러스 2 더하기 8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4m은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10보다 작아야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했었냐면 m이 양수인 조건에서 했는데 지금 얘가 m이 음수가 나왔거든? 무슨 뜻이냐? 지금 이 m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m이 4분의 10보다는 작은데 m이 0보다 큰 그러한 m을 찾아줘야 돼.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이러한 m은 없다. 그럼 결국 어떤 조건밖에 없다? m이 음수인 조건밖에 없고 m이 음수일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위로 볼록으로 그리고 얘가 또 y는 fx예요. 거기에서 2가 여기 있으면 돼. 그러면 다른 한 근 2보다 작고 2보다 크게 되겠지. 그러면 f2는 무조건 양수면 되고 아까 대입했던 대로 부호만 바꿔서 써준다면 여기서 부등식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여기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정수 찾아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뭐뭐뭐 있겠어? m은 뭐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다. 643번은 사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x가 4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그 두 개의 범위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 일단 y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4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x가 4보다 클 때만 그려야 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1 여기 표시하고 걔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쪽만 해당되는 거야, x가.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바로 이쪽 부분이겠죠. 그리고 4보다 크다면 이쪽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위쪽인 거야. 그래서 얘네만 그려야 해. 그럼 어디는 지워야 되냐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지워서 그렸어야 됐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4하고 여기만 표시를 해야 됐었던 거야. 이게 y는 fx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또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를 그릴 거고 방금 그렸던 그래프랑 차이점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위로 볼록으로 그렸어야 됐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만 그림을 그렸어야 돼서 여기만 색칠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나는 y는 fx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 부분만 그려주면 돼.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자, 이제 그래프는 다 그렸고 여기서 y는 x 플러스 m의 교점의 개수가 3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 여기 앞에 1 고정되어 있지. 그럼 기울기가 1인데 여기서 y절편이 m이거든. 근데 이 m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이 움직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1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직선인데 이런 직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야. 왜냐면 m이 뭐니까 y절편이니까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런데 얘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놨다면 교점 몇 개야? 빨리 찾아. 교점 몇 개? 하나, 둘. 2개잖아. 근데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얘를 막 움직이다가 3개가 되는 부분에서 멈출 거거든? 잠깐만, 이거 좀 길게 그려야 너네가 보기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 부분을 좀 더 길게 그려볼게. 이렇게. 응. 자, 그럼 움직이면 쩌쩌쩌쩌쩌 움직이다가 계속 지금 2개거든요, 얘들아. 2개다가 계속 2개다가 어느 순간 3개인지 봐봐. 어느 순간 3개야? 여기. 여기를 지날 때 딱 3개고 얘를 딱 지나가는 순간 다시 몇 개가 돼? 몇 개 여기 되게 많지, 여기서는 교점. 찾아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돼요. 그러니까 방금 3개가 되는 부분은 어디였었냐면 누구를 딱 지날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지날 때가 3개가 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제 하나 놔두고 하나 더 복사해 볼게. 그럼 얘가 또 막 움직일 거야. 위로 계속 움직일 건데 움직이다가 계속 4개지. 지금 이런 순간은 4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이렇게 4개인데 더 움직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2개가 돼. 계속 위로 올라오면 계속 2개지. 근데 2개가 되기 전에 언제가 있냐면 요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때가 또 교점이 3개야.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럼 언제겠어?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m과 y는 fx가 뭐 할 때? 접할 때. 접할 때 교점이 몇 개다? 3개다. 그러면 접한다라고 했으면 뭐 해줘야 돼? 그치. 2개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써줄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m은 하고 그럼 누구랑 접하는지 봐야 돼. 자,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식이랑 접하는 거야? 밑에 있는 식이랑 접하는 거야? 위에 이러면 안 돼. 밑에 있는 식이야. 왜냐면 얘 이렇게 볼록 솟아나온 애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친구라서 이 친구랑 지금 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접하는 식 써줘야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해서 여기서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접할 때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해. 요거 계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니까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x 플러스 m은 0.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m은 0이니까 여기서 판별식 이용해주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걔가 0이 될 때 따라서 m은 얼마?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제야?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 왜냐면 두 번째는 요거 마이너스 1,0만 지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누가 지나는 거야 그러면? 직선.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니까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 돼야 하니 m은 1이면 돼.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5에서 6이 나와요.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아주 기본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고 나면은 두 가지로 나뉜다. 언제? 접할 때와 그 다음에 언제? 한 점을 지날 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두 개의 값이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답하는 걸로 합시다.